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20대 건강한 남자라서이지 결혼할 때까지 한결같이 관계를 거의 매일 했었을 정도랍니다. 저는 어느 누가 봐도 예쁘고 귀엽다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 매력이 조금 넘친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그 매력 덕분에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남편 위로는 형님 4분이 계시고 모두 다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막내이어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애정을 쏟아주셨고, 시아버지는 그래서인지 며느리 중에서도 막내 며느리인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님도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셋째 형님이 저에게 동서 어머님이랑 다른 형님들이 동서한테 왜 실수해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다들 착해서 그래. 게다가 다들 외국에 계시니까 별말 안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저번에 준 반찬 맛있던데 그거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지? 우리 집 반찬이 다 떨어져서 그럼 부탁해 동서하며 말을 하는데 정말 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셋째 형님네 가족 모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 이후로 2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 넷째 형님네는 모두 미국에서 의사나 변호사 등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 워낙 교육열이 높으셔서 다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만 늘 몸이 약해서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늘 막내 아들 걱정뿐일 것 같았어요. 그런 막내 아들에게 저 같은 활발하고 술 좋아하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더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댁은 원래 도시 주변 시골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가지고 계셨던 논이며 밭을 전부 팔아버리셨대요. 땅 평수가 수만 평이다 보니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면서 아직도 통장 금액이나 건물 월세 들어오는 거 보면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느껴보고 싶은데 아마 못 느끼겠죠? 아버님처럼 제 지갑에도 빵빵하게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흘리듯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한 뒤로는 주머니 속을 뒤져서 지갑에 가지고 계신 모든 돈을 제 손에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용돈이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한번 쥐어줄 때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최하 한 장에서 많게는 7장까지 주셨어요. 거절을 해도 끝까지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집도 어려운데 친정집에 조그마한 주택도 마련해 주셨어요.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팔짱을 끼고 나가면 오빠 동생 아니면 가끔 연인같이 다정하게 보인다는 말도 듣곤 합니다. 그걸 즐기시는 시아버지는 저에게 밖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놀리려고 시아버지에게 에이 아빠는 무슨 그냥 큰 오빠하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다. 큰 오빠보다 오빠가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저기 앞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그때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같이 웃는 모습이 왠지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저도 모르게 받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운동도 많이 하셔서 30대 후반에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는 시아버지가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시아버지가 제 남편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었고, 사실 제 남자친구였고 애인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만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모든 면에서는 남편보다는 시아버지와 궁합이 너무나 잘 맞더군요. 시아버지와 저는 전국의 관광 맛집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가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남편도 아들로서 못해준 효도를 저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아버지가 점점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눈치였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밖에는 여름 장마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그날따라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이라 짧은 핫팬츠에 빨간 나시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시아버지 앞에서 그런 옷을 입었는지도 몰라요. 제 모습을 제가 봐도 난 참 예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식사하는 도중에도 저의 모습에 정신을 못 는 것 같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오늘따라 우리 며느리 모습이 정말로 예쁘다 하시면서 자기가 젊은 나이이고 며느리만 아니라면 프로포즈하고 싶다는 엄청난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에 놀랐는데 그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그 뒤에 말은 더 엄청났습니다. 오늘따라 너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아버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설마 제가 잘 못 들은 거겠죠? 만약에 맞게 들었다면 아버님 오늘 농담이 좀 지나치다고 하고 말을 했는데 왠지 그날이 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바로 시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님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먹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면서 저를 안으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고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으시고 저희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싱겁게 끝나버린 시아버지의 그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해보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셨고 저 역시 시아버지 마음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아버지와 저는 밖으로는 내색 한 번 안 냈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서로 토닥여주는 사이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가 없으니 집안에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제 아빠 때론 오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한 번씩 술에 취한 날에 들어오시면 너 없이 못 살겠다는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제가 제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작정을 하셨는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요구를 받아주었고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동안 남편은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3개월도 못 살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그 충격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우리들은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간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시고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던 형님네 가족들은 모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에는 시아버지와 저 제 아들 은성이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시아버지께서 주신 것 덕분에 전혀 지장은 없었고, 시아버지는 손자를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잘 키우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재혼하지 않고 은성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시아버지와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로 지내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들은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은상이와 함께 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은상이는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고, 낮 시간에는 저와 시아버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이 차이 나는 서로를 잘 배려하는 보기 좋은 부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던 어느 날 은성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시아버지와 맥주를 한잔하게 되었어요. 술에 취하신 시아버지께서 원하시기에 저는 시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이제는 내 신랑도 떠나고 시어머니도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은성이 역시 잘 따라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했던 제 인생이고 시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오늘 하루도 무척 힘든 날이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해질 무렵에 시아버지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하러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과 식사 후 할 일이 있다. 은서는 그 생각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버님의 건강함을 느낄 시간이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고를 당하여 전신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은선의 남편은 외아들로서 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전신마비로 병석에 누운 지도 언 5년이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남편을 내치고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남편에 대해 숨겨졌던 사실들을 알고부터였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아내의 불임 판정을 받은 시부모가 고아원에서 양자로 들여온 것이었다. 나이 들어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터 남편은 비뚤어진 성격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은선이 결혼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교 생활에도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걸핏하면
가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아버지인 이두성 씨는 양자로 들인 아들에게 극진하게 대했다고 은선이는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의 양아버지 두성은 아내가 병으로 숨지고 나서도 아내를 대신하여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아들을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봤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건달처럼 지내다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합격한 것이었다. 은서는 남편의 지난 과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결혼 후 생활에만 성실해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오히려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안 것은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알았다. 남편은 비밀리에 운영되는 도박장에 찾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 도박장은 산중에 있어 등산객을 가장하고 모여드는 도박꾼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은선의 남편은 친구들과 같이 그곳에 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도중 벼랑에서 추락한 것이다. 은선은 아마도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을 붙들고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상처를 하고 홀로 사는 시아버지는 그녀를 자상하게 살펴주고 있다. 그리고 남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지만 읍내에서 제과점과 슈퍼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근검절약하는 삶이었다. 은선이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사무소를 자주 들리는 시아버지 이두성의 성실한 생활태도 때문이었다. 어쩌면 결혼하게 된 동기도 시아버지 때문이고 남편을 떠날 수 없는 것도 시아버지의 온정을 생각해서였다. 시아버지 이두성은 상처한 지도 10년이 지났건만 도대체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 나이 50이 되는 나이이기에 은서는 시아버지가 아직도 재혼해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말로는 혼자 사는 것도 운명인데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피도 섞이지 않은 이두성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이 들었지만 아직도 훤칠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 그리고 언제나 자상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위로부터 호감을 받는데도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이 없는 것이다. 이두성이 비록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탓에 은서는 한 지붕 아래 타인과의 동거 생활을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어쩌면 두 타인의 남자와 동거하는 이중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그녀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였다. 집에서 남자가 할 일은 이두성이 모두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편을 간병하는 시간에 여자가 해야 할 일도 이두성이 꼼꼼하게 도맡아 한다. 은서는 집안일을 하면서 어깨를 스치는 이두성과 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흠칫 놀래 바라보면 시선이 마주친 이두성의 인자한 표정에는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미소를 읽을 수 있어
더욱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는 공연한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은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려니 생각하고 남편이 지금이라도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시아버지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30이 다 되어 외롭고 허전한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밤도 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시아버지는 아들 생각보다는 그녀를 염려하는 말을 많이 했다. 어쩔 수 없는 인생, 내가 몹시 걱정되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시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말과 온화한 눈빛은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자신의 말에 눈가에 홍조를 들이우는 며느리 은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했다. 아울러 다소곳한 그녀의 모습에 오래전에 세상을 달리한 마누라가 생각났다. 그의 아내도 그녀처럼 청초하고 순정적인 여인이었다. 앳되어 보이면서도 나긋한 며느리의 자태. 그는 남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장가는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여인의 정취를 느끼고는 부끄러운 생각에 시선을 외면했다. 비록 재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도 남자인지라 마음에 와 닿는 여자를 보면 욕구를 느끼는 것은 본능이었다. 은서는 왠지 자상한 시아버지 이두성에게서 끈적한 시선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평소에는 정감 어린 시선이건만 왠지 자신의 몸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라고 느껴 쑥스러웠다. 저녁상을 들고 나와 설거지를 마친 은서는 피곤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야지 하면서도 눈이 감겼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박 잠이 들었다. 그녀가 세상 모르고 달콤한 잠에 빠져 든 시각에 그녀의 방문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 아가, 내일 바쁘니?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시아버지 이두성이었다. 은서는 연일 계속되는 피곤 탓인지 시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모르고 곤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이두성이 그녀를 또 다시 불렀다. 예, 내일 부탁할 일이 있어. 잠에 취했기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두성은 마지못해 방문을 조금 열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다. 며느리가 이불도 안 펴고 방바닥에 누운 모습 때문이었다. 옆으로 누운 그녀의 치맛자락이 축혀 올라 있었다. 본의 아니게 며느리의 다리를 보게 되었다. 이두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나이는 들었다 하지만 여자의 육감적인 몸매를 보고 충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깊게 한숨을 들이키면서 방문을 닫으려던 그가 멈칫하였다. 그의 다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엇에 홀린 듯 방문을 다시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두성은 한동안 잠이 든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하렸다. 그녀의 투명한 살결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자신이 의식할 정도로 반응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은선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비록 며느리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자신이 룰레 흠모하던 대상이었다. 심호흡을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은선이를 꽉 껴안고 말았다. 아, 안 돼요. 그녀의 놀라는 눈빛을 보고 이두성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었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줘.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두 남녀는 하나가 되고 말았다. 본능에 충실했다. 그리고 더욱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두성의 태도였다.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남성의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너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갖고 싶었다는 내 마음을 알아줘. 이두성의 간절한 말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도 그를 평소에 흠모했던 감정이 밑바탕에 깔렸던 탓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좋으세요? 어떤 대가도 받아들일게.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남자로 위로해주고 싶을 정도로 측은했다. 아울러 평소에 절실한 외로움에 못 견뎌 했고 ¿Y otra vez? 이두성에 대한 자상함의 Otra vez? 미움이 이끌렸었다. 은서는 시아버지의 남자를 보고 너무 놀랐다. Vale. 남편의 크기보다 2배는 더 큰 것 같았기 ¿Y 때문이다. otra vez? 아버님, 우린 이렇게 Otra vez? 만나면 안 될 사이인데. 이두성은 나이 50대인 남자가 20살 연하와 관계를 맺는 것이 황홀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무척 죄스럽기도 했다. 은서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골똘하게 생각했다. 세상의 이목이 뭐가 중요하며 즐기고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용감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아버님, 우리는 운명인지도 몰라요. 난 두려운데 이두성은 그녀의 앙탈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남편은 이달을 못 넘긴대요. 그러면 들이 뭐라고 하던 전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여자는 전부 요부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님. 내가 싫어요. 그녀는 이제 서슴없이 애교를 부렸다. 나의 불문하고 육체 관계를 맺으면 암수 한 쌍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입술을 비충 매미는 그녀가 귀엽기도 하고 요염하게 보였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요. 나도 아버님 앞에서 수치심과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냥 한 여자로 해주세요. 그래, 인생이란 별거 없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흐릿한 전깃불이 졸고 있는 방 안에 오직 본능에 충실한 두 남녀가 몸부림치고 있었다.